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나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요. 산이나 공원에 나가보면 운동하시거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걷는 모양을 보면 다들 각기 제각각의 모양으로 팔을 크게 휘저으면서 씩씩하게 걷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또 천천히 느리게 팔자로 걷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걷는 모양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들이 걷는 모양만 보더라도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게 직업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활의학과가 원래 이 걸음걸이, 그러니까 보행을 분석해서 질병을 이제 분석을 이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이제 아내하고 강아지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렇죠. 안 보려고 해도 계속 보이는데 몸매가 어떠냐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걸으면 무릎이 아파질 텐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걸으면 다리가 오다리가 휘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저분은 파킨슨 초기 증상 같아서 검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쫓아가서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하시면 MRI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걷는 것이 제일 잘 걷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들이 매일 걷는 거는 정말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걷는 거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걷는 거를 보면 우리가 산책길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걷는 사람을 제가 뒤에서 보면 사실은 열의 여덟은 잘못 제대로 걷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다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것뿐이지 다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박 소장님은 걷는 이유가 뭔가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주로 이제 첫 번째는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서 걷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요새 운동하려고 많이들 그쵸. 걷죠. 네네. 네. 요즘에 다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산책 가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려고 그쵸. 걷거나 네. 아니면 살 빼려고 걷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 왜 걷느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걷기 때문에 잘못 걷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걷느냐, 우리가 걷는 목적이 뭐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가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걷기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 수단으로 걷기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주 최근까지는 다 이동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0년 전만 해도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까지는 하루에 평균 3만 보 정도 걸었다고 해요. 네. 우리 지금은 사실 10,000보를 걷기도 쉽지는 않은데 3만 보 정도가 기본이었다고 하고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사실은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매일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걷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동하려고 걷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운동하려고 걷는 사람들이 맞아요.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살 빼려고 예뻐지려고 오래 살려고 이것 때문에 걷거든요. 근데 이 운동으로 걷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운동하러 가는 데까지 걷는 데까지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쵸. 주차비를 내고 걷고서 다시 이제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트레드밀에 올라가서 또 걷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옛날 사람이 100년 전 사람이 이걸 보면 아마도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힘 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우리의 지금 걷기는 운동을 위해서 이제 걷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른 거죠? 이동을 위해서 걷는 거는요. 최소의 에너지를 들여서 최대로 많이 걸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목적이 그거니까 최소 에너지를 들여서 제일 많이 걷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장 편한 자세로 자기가 걷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요? 예, 그거는 자기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동을 위한 걷기는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무의식이 조정을 해서 내가 제일 편하게 에너지를 제일 조금 쓰고 걷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반대예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운동이 돼야 되고 살을 빼야 되고 근육이 좋아져야 되니까 약한 곳을 더 자극을 줘야 되고 아니면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는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자세도 편한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힘든 자세입니다. 네. 좋긴 하지만 힘들어요. 편한 자세는 이게 편해요. 그렇죠. 누구나 편하죠. 네. 그렇지만 편한 자세는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적게 들고 편한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동이 되려면 바른 자세로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의식적으로 계속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은 뭔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을 때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에만 집중해서 걷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때 걷는 것은 내가 운동하는 걷는 행위에 집중을 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걷는 거에 그러니까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네.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운동하고 걸을 때 어떻게 해요? 음악 듣고 걷고 그렇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걷고 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이게 무의식으로 달아나 버려요. 그렇죠. 뭐 다른 생각하면서 또 딴 생각하고 걷고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걷는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금방 또 이렇게 하고 걷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걷는데 실제로는 운동이 잘 안 효과가 떨어지고 바른 자세로 걸으려고 해서 했는데 나쁜 자세로 걸으니까 운동이 안 되고 오히려 뭐 무릎이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무의식적으로 원복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원래 걸음은 90% 이상이 다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이제 박수영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호흡도 그렇잖아요. 네. 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적이죠. 무의식이 쉬는 거여서 네. 이걸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내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10번의 숨을 자기가 오롯이 그 의식을 가지고 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똑같아요. 그렇네요. 이 걸음걸이도 이걸 무의식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의식으로 이렇게 끌어갖고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걸을 때는 바른 자세로 걷는 행위에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걷자.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걷는 것이 바르게 걷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떻게 하면 이 걸음을 의식의 영역에 붙잡아 두느냐가 관건인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바른 걸음을 제가 알려드려도 금방 무의식으로 가버리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의식의 영역에 붙잡아 두느냐, 요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군대예요. 군대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오와 열을 맞춰서 딱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딱딱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걸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맞춰 걷게 일부러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엄청나게 발달해 돼 있는 데가 군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뭐 구령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죠. 그러니까 왼발 하는 것이 네. 계속 뇌에다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어 하면서 의식에다 주는 거거든요. 아니 걷기 명상할 때 우리가 그 나의 걸음 알아차림하는 원리랑 아주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나의 걸음 한 걸음에 더 주의를 집중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그걸 좀 더 쉽게 관찰하기 위해서 나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네이밍한다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알아차리는 훈련법이 있거든요. 아,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의식하고 의식을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몇 군데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을 의식적으로 빨리 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체온을 우리가 올리겠다고 해서 맞아요. 올릴 수도 없는데 숨은 빨리 쉴 수가 있어요. 네. 호흡은 빨리 할 수 있고 걸음도 의식적으로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고 무의식의 접점, 윈도우가 네. 되는 그 부분이 걸음걸이하고 호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을 컨트롤하거나 네. 예를 들면 이제 말씀하신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네. 뭐 해탈을 득도를 하거나 계시를 받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때 호흡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음걸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제 정신과에서도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제 걸으면서 네. 이제 걸음걸이를 얘기하면서 이제 정신적인 맞아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그래서 요새 합니다. 현대인들한테 정말 어떤 걷기 명상이라든지 호흡을 통한 명상을 통해서 건강을 또 이렇게 회복하고자 그렇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그 보니까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딱 집중해서 걷는 행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네. 나오면 또 그렇게 안 그렇죠. 하죠. 원복이 되죠. 네네. 네. 근데 군대에서는 말이죠. 왜 왼발 할까요? 왼발 오른발 안 하고.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왼발 오른발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의식적으로 너무 걸음걸이를 잘 걸으려고 하면 말이죠. 걸음걸이가 되게 어색해져요.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잘 걸으라고 막 옆에서 뭐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다들 이렇게 아, 이게 걷는 게 내가 잘 걸으려고 막 너무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가만 걸으면 알아서 이렇게 걷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발 한쪽 발만 계속 하면 되고요. 이게 그러면 나는 뭐 산책할 때마다 왼발하고 걸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보통 우리가 걸음걸이를 좋은 쪽으로 바꿀 때 이럴 때 한 7일 정도를 매일 구령을 붙여서 걸으면 뇌에서 그거를 습득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 첫 번째 그러면은 한 7일 정도를 뭐 왼발이면 왼발, 오른발이면 그렇죠. 오른발. 왼발도 괜찮고 오른발도 괜찮은데 네. 보통 이제 왼발 하면서 계속 의식의 영역에서 내 걸음걸이를 두면서 네. 내 걸음걸이를 연습을 하는 거를 한 일주일 정도를 하면 네. 그 다음에는 꼭 그렇지 않아도 내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아, 네, 나의 그러니까는- 의식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그렇죠. 시키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걸음걸이를 익히기 전에 네. 일단은 그 걸음걸이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부터 배우는. 아, 정말 중요한 그거는 말씀인 이제 것 처음에 같아요. 왼발 요걸 기억을 하시면 네, 됩니다. 첫 번째. 네. 이제는 이제 진짜 어떻게 걸으면 좋은 거냐, 네. 어떤 걸음걸이가 바른 걸음걸이냐 이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전문가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네. 골프 배우면 골프 스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골프 레슨 프로가 100명이 있으면 골반 이렇게 트는 것도 100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뭐 팔꿈치도 100명이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듯이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걸음걸이도 사실 다 똑같아요. 뭐 여기는 어떻고 종아리는 네, 어떻고 맞아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네. 편하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른 자세로 걸어라. 바른 자세로 예. 걸어라. 물론 당연하죠. 바른 자세로 걸어야 좋고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예를 들면 꾸정하게 걸으면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겠죠.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또 바른 자세라 그러면은 그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왜냐면, 바른 자세인지. 이 골반도 골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깨는 어떻게 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굉장히 그것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한 방에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어나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명 배펴예요. 배펴. 배펴. 배를 펴라는 거예요. 네. 배펴. 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손가락을요? 네, 이렇게. 네. 여기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명치에 대고요. 네. 새끼손가락은 배꼽에 대는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요 사이를 제일 늘려보세요. 세게. 완전히. 늘리라고요? 세. 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쑥 들어가죠. 네. 배가 쑥 들어가고 등이 좀 뻐근한가요? 네. 등이 좀 뻐근하고 네. 가슴도 좀 활짝 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자세로 걸으면 됩니다. 이 자세로요? 힘들어요. 쉬울 것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자세에서 힘을 빼도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빼면 안 되고요. 네.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걸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명치 끝하고 배꼽에 대고 네. 요 사이 거리를 최대한으로 쭉 늘려준다. 배를 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세가 골반도 바로 서고 배는 쏙 들어가고 엉덩이 올라가고 네. 등도 펴지고 어깨 목도 펴지고 다 펴집니다. 작은 키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키도 커지죠. 키도 커집니다. 이 자세에서 걸으면 바르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힘을 빼 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또 넘어가. 그렇죠. 돌아가. 딴 생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구부정해지는. 이렇게. 배가 길이가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거죠. 무릎은 조금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래서 이렇게 건단 말이죠. 네. 근데 다들 다 이렇게 걸어요. 지금 여기 화면 이거 TV 보시는 분들을 보면 열에 여덟 다 이렇게 걷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때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걸으면 그렇게 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 네.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하면 편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하면 문제가 돼,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좀 힘을 주고 불편하게 걸어야 돼요. 배를 쫙 펴고.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배를 피면 돼요. 네, 배펴.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면 배를 펴라.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뒷근육으로 걸으면 돼요. 뒷근육으로 걸어라. 네. 뒷고기는 들어보셨는데 제주도 가면 뒷고기 팔잖아요. 근데 뒷근육이 어디냐면 뒷근육 들어보셨어요? 뒷근육이요. 이게 앞판하고 뒷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이 앞으로 가게 딱 이렇게 쓰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요. 요 상태로. 그러면 요 앞에 쪽을 앞판이라고 그러고요. 요 뒤에 쪽을 뒷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은 여기가 앞판이고 여기가 뒷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니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이런 모형 많잖아요. 이걸 원래 그 아나토미칼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해부학 포지션을 이렇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이게 앞판, 요게 뒷판. 요쪽에 앞에 있는 거를 앞근육, 요쪽이 뒷근육. 근데 앞근육을 쓰면 나이가 늙어요. 뒷근육을 쓰면 젊어져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뇌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앞근육이 긴장해서 구부러져요. 노인들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노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피고 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뒷근육이 좋을수록 머리도 좋아지고 성공하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앞근육이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뒤만 하세요. 뒤만. 저는 이제 9대1로 하라고 9대1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근육은 1, 뒷근육은 9. 사실은 10대 0으로 해도 돼요. 여기만 하고 여기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럼 뒷근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다 당기는 거죠. 당기고 피고. 만약에 헬스클럽에서 가서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뭐 이두 근육 이런 거보다는 삼두 아니면 뒤로 당기는 거, 그다음에 엉덩이
네. 햄스트링 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도 우리가 앞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뒷 근육으로 걸어야 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이제 대부분 저도 우리 박 소장님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앞 근육으로 걸어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다리에서 앞 근육이 이거죠. 네. 대퇴사두근으로 걷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뒤쪽에 엉덩이하고 햄스트링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 앞 근육을 걷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근육을 수축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걷습니다. 근데 아까 좀 비슷한 게 배 안 피고 걷는 거랑 비슷하게 걸어요. 그렇죠. 구부정하지. 예, 배를 안 피고 걸으면 네. 앞 근육을 걷게 돼 있습니다. 예, 다 그렇게 걸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뒤로 걷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엉덩이가 수축하면서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뒤로 밀어서 앞으로 밀어주는 나가야 힘으로. 돼요. 그러려면 이것도 펴져야 돼요. 네. 이렇게 구부리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펴져야 되고 엉덩이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밀어야 되는 거죠. 걸으실 때 왼손을 엉덩이에 딱 대보세요. 네. 대면 할 때 이게 딱 수축을 해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네. 팍 올라와야 돼요. 뒤에가. 그러니까 이거 왼발 아니에요. 오른발이죠. 그러니까 왼 엉덩이지. 네. 왼 엉덩이 하면서 그러니까 오른발이 나갈 때 여기가 수축되는 걸 느끼면서 걸으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엉덩이 걷기를 하면은 엄청 날씬해지고 그 몸태가 좋아진다고. 그거는 이제 미용적인 것만은 네. 얘기한 거고 네. 이게 엉덩이로 걸으면 사실은 모든 게 좋아집니다. 네, 그럴 것 같으네요, 정말. 당연히 엉덩이가 예뻐지죠. 다리 날씬해지죠. 그 종아리도 날씬해져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을 쓰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네, 종아리가 붓고 아프고. 여자분들도 종아리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싫어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 보면 말은 엉덩이 이만한데 네. 밑에는 얇잖아요. 종아리 얇고. 그렇죠? 그다음에 100m 선수들 봐봐. 그렇죠. 여기 이만한데 허벅지는. 여기 종아리 얇잖아요. 발목도 네. 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엉덩이가 약하면 종아리하고 발목이 굵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용적으로 비욘세 다리 같이 되려면 엉덩이 근육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덩이 근육을 걸을수록 뒷근육으로 걸을수록 몸매도 예뻐지고 당연히 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여러분들 뭐 구부러진 거, 거북목, 어깨 아픈 거, 충돌 증후군, 네. 뭐 여러분 아는 거 모든 게 다 좋아집니다. 정말 걷기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걸 다 한 번에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바른 자세로 배를 펴고 걷자. 네. 두 번째 왼손 엉덩이에 딱 대고 엉덩이가 수축을 하는 걸 느끼면서 왼 엉덩이 하면서 걷자. 이거를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이석 증세가 오거나 할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딱 눈 상태를 보면 눈이 어떤 식으로 떨리나, 그러니까 왼쪽에 이석이냐, 오른쪽에 이석이냐, 또 왼쪽에서 앞이냐, 뒤냐, 옆이냐, 오른쪽 앞이냐, 뒤냐, 바깥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 어느 쪽에 지금 이석이 빠졌다를 안구를 보면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면은 더 심하게 떨릴 수도 있고 덜 심하게 그런 걸 이제 오랫동안 경험한 전문가라면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는 너무 엄청나게 힘들어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어지럼증, 만성적인 어지럼보다 이석은 보면 딱 제대로 잡아주면 네. 그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은 그냥 이석 물리치료 받으셨다는데 제대로 받으면은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두세 번, 서너 번 하시면 이제 제자리로 가면 이제 이석이 딱 끝나면 바로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극과 극이에요. 이석 증세가 왔을 때 이제 눈동자가 많이 움직인다거나 뭐 어지럽다거나 구토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어떤 뇌 쪽에 문제가 생겨도 그 비슷한 증세들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그 구별을 못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좋은 말씀인데 막 어지럽고 막 구토를 네. 하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의식이 없고 빙빙빙 돈다. 그러면 이제 중풍이나 뇌 질환보다는 네. 왜냐하면 뇌 안에 있는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오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지주막하 출혈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면서 의식이 갈수록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당연히 응급실 가셔서 전문 처치를 받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뇌 안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갑자기 빙빙 돌고 어지럽다. 이거 뇌질환 아니냐 할 때 물론 뇌질환일 수 있으나 가능성은 비교적 작고 이석이라는 건 뇌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말초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중추성 질환이 아니고 그래서 말초성에 이제 분류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비슷한 그 중풍 중에 그 연수 안에서 소뇌로 가는 그 소뇌로 혈관이 가는데요. 앞쪽에 있는 경동맥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동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저동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저동맥이 처음 가면서 소뇌는 머리 뒤쪽에 조그만 그 갖고 있는 기관인데 몸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눈동자의 움직임, 또 판단력, 언어 표현, 또 걷는데 어떤 관여하고 소화 기능에 관여하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조그만 소뇌인데. 근데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머리 뒤쪽에 있는 그 추골 기저 동맥이 뭔가 막혔다. 소뇌로 가는 게 막히면 똑같이 이석증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눈도 조금씩 흔들리고 어지럽고 머리가 이제 그 막힌 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요. 그래서 걸을 때도 보행이 좌측으로 흔들리게 되고 눈이 약간씩 떨리게 되고 이제 구역질 나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연하곤란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삼키는 게 안 되고 말이 어버버해집니다. 그래서 뭘 음식이 이제 잘 안 넘어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언어 표현이 뭔가 이제 혀를 제대로 굴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팔다리가 약간씩 힘이 없고 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풍이다 말씀드린 게 월런버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중풍에 관련된 질환으로 급하게 내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움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 표현, 음식물 삼키는 거, 그다음에 그쪽 얼굴이 조금 이렇게 일그러지고 네. 그리고 사실은 반대쪽에 있는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어쨌든 이런 팔다리 얼굴의 모양, 음식물 삼키는 거 이게 재채기 하거나 뭔가 살이 걸린 느낌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의식이 자꾸 조금씩 이거는 중풍이죠. 네. 저는 한의사니까 그런 환자가 오시면은 이제 MRI나 이런 걸 찍지 못하니 의심이 딱 드는 순간에 바로 빨리 응급실을 보내서 처치를 하고 MRI 찍으시면 또 병원에서 잘 케어가 되면 네. 이제 오히려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어쨌든 그런 증상이 오시면 이제 일단 응급실에 가시거나 빨리 병원에 가셔서 네. 일단 구별을 벌써 받는 게 좋습니다. 네. 역시 내 몸에 오는 어떤 증세나 사인을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게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메니에르라는 말도 많이 듣게 되거든요. 네. 메니에르는 뭔가요, 선생님? 예, 메니에르는 아직 참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메니에르 환자가 늘고 있어요. 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니에르는 결국은 뭐냐면 그 달팽이관이 있고 전정기관이 서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림프로 연결돼 있어요.
이 양쪽 기관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물이 림프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달팽이관 속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림프관에서부터 이 림프의 흐름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혈관 안에 혈액이 이제 혈관이 좁아지고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달팽이관 속에 있는 고혈압을 메니에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림프가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림프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림프관이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 조직을 압박하면서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달팽이 신경은 소리를 전달해 주니까 소리가 좀 청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난청이 오는데 주로 어디가 많이 오냐면 저주파. 그러니까 웅웅웅웅 거리는 그 저음에서 소리를 잘 캐치를 못해요. 메니에르 환자는. 그리고 저음에서 청력이 떨어지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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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남자들 얘기하는 그런 뭉뚱그린 말들을 잘 캐치를 못해요. 오히려 고주파 여성들이 이렇게 소프라노 소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이 그 말이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남자들 톤들이 좀 톤이 낮고 이렇게 모음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잘 캐치를 못 하시고 그러면서 귀가 먹먹해요. 귀가 먹먹하고 청력이 떨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전정기관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발작을 해요. 그래서 메니에르 발작이란 말이 있어요. 마치 그 화산처럼 휴화산이 있고 활화산이 있고 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활화산이 돼요. 그러면 이 증상은 이석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구역질하고 귀에서 소리 이명이 나고 귀가 먹먹하면서 식은땀 나고 이분들도 또 그 이머전시 응급실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주 옵니다. 자주 오면 굉장히 삶이 괴로워서 메니에르 환자는 참 힘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메니에르를 100% 컨펌하는 그런 검사 장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라고 해요. 네. 딱 메니에르 질환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메니에르 유사 증후군, 메니에르 질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지 이건 메니에르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메니에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어지럼증, 이석, 메니에르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고, 네, 뭐 어떤 긴밀한 그 원인에 그 있는 것 같는데요. 맞아요. 척추나 어떤 목 이런 것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맞습니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차 뒤에서 뭐 20km, 30km로 뒤에서 나를 쳤는데 차 뭐 별로 다친 것도 없고 뭐 괜찮아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별로 다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뒷목이 땡기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네.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뭐 혈당이 조절이 안 되기도 하면서 이제 슬슬 어지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또 이명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지러움 이명이 그런 특히 경추 아니면 턱관절 아니면 뭐 척추에서도 왜냐하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이 척수를 통해서 이 전정기관이나 그러니까 달팽이 기관이나 전정기관, 손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머리가 앞뒤로 딱 하는 순간 이 척추에 특히 목에 있는 신경이 갑자기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흥분시키면 네. 전정기관이나 달팽이 신경에 뭔가 무리를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는 게 이제 경추성 어지럼증. 척추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 또 척추로 인한 이명. 그래서 특히 경추 부분하고 턱관절은 이제 치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이제 임플란트 하시다가든지 이럴 때는
너무 몸이 안 좋은 분들이 특히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으면 턱에서도 이 신경이 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명이 올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어지럼증이 생기는군요. 특히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세가 네. 이제 좀 꾸부정하시고 이렇게 일자목이시고 허리도 일자 허리 그리고 뭔가 관절이 안 좋고 운동을 별로 안 하고 늘 꾸부정하게 이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시고 늘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척추를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살짝이라도 척추를 건드리면 이 안에 있던 약했던 신경들이 갑자기 오버하면서 전정신경계를 흥분시키면서 눈을 피로하게 하고 떨리게 하면서 어지러움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걸 경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어지럼증을 치료할 때는 어떤 뭐 귀 안에 이런 뇌 쪽에 기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물리적인 치료도 함께 네.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 가장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은데 어지러움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홈케어로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심한 어지러움일 때는 전문가한테 가셔서 네, 병원을 가셔야죠. 정확하게 검사하고 이제 치료받는 게 정상이나 네. 이제 그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볍다고 생각하실 때는 일단 경추를 이렇게 가볍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경추를 움직이면 더 어지럽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목을 너무 힘을 주거나 안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목을 고정하는 칼라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건 쓰지 않게 아, 하고 그런 걸 가정에서 많이 이제 활용들을 쓰죠. 하시잖아요. 혹시 불안하니까. 네. 이명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가 나니까 또 귀마개 하거든요. 네. 귀마개를 하는 거나 목을 지지하는 거는 똑같이 신경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편한 것 같으나 회복이 자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목을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마사지 해주되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가볍게 풀어주고 이제 요즘은 유튜브나 동영상 보시면서 요가 하는 동작 있죠. 필라테스나 그것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각도를 살살살살 해서 조금씩 하는 운동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걷는 거 이렇게 그냥 똑바로 걸으시되 앞에를 보고 걸으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좌우로 보거나 위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 걸으면서 좌우를 좌우 보고. 상하를. 아, 네. 근데 이것도 처음엔 많이 어지러우니까 더 어지러우실 것 처음에는 같은데요. 그냥 가볍게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편하네? 그러면서 이것도 각도를 이렇게 90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도, 20도 이렇게 요 정도는 괜찮네 하면서 걷고 그러니까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살 늘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럼 약간 천천히 도리도리 하면서 걷는다라고 이해해도 맞습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을 앞에 두고 이제 그냥 앉아서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걸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아, 네. 걸을 때 벽에다가 점을 하나 놓고서 그 점을 보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운동들은 이 척추를 운동하면서 동시에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이 양쪽에 있는데 내가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전정기관을 어느 방향으로 흥분시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많이 흥분시키면 당연히 어지러우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움직이는 거지. 살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집에서 목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서 살살 걸으면서 머리 앞뒤 좌우로 하고 앉아서는 이렇게 하시도 돼. 이것도 힘들면 누워서 천장 보고도 이렇게 아, 수 네. 있어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이제 홈케어 운동으로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무리가 가지 않는 내에서 홈케어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나 네. 이제 뭐 따뜻한 손이나 타올 등을 이용해서 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 이제 권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걸으면서 네. 살짝 고개를 도리도리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네. 우리가 흔히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네. 엄지척을 한 상태에서 눈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엄지를 바라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굉장히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이제 X1, X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X1 그냥 한글로 X1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머리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손과 머리를 서로 반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자극을 네. 처음에는 머리만 움직이고 두 번째는 손도 움직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X1, X2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주 가벼운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이거 하니까 더 어지럽고 네, 난리가 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X 또 제로가 0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일단 전정기관이 좀 답이 안 나오는 기관이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거를 자극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여기 지금 근육이 너무 손상이 왔는데 야 근육 운동해야 돼. 너 참어. 해서 그쵸. 하는 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살살살 냅두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이랑 눈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머리랑 같이. 네.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랑 손이 같이 가면서 눈은 손을 보는 거죠. 이게 누가 하겠어요? 그 스케이팅, 네. 뭐 아이스 하키 이렇게 할 때 막 돌잖아요. 막 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엄청 어지럽겠죠. 네. 근데 그분들이 연습하는 게 뭐예요? 어떤 초점을 맞춘 다음에 초점 보면서 운동하거든요.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떨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럽게 심하게 어지럽고 답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저희는 일단 이렇게 천천히 요거만 하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한 몇 회 정도, 몇 분 정도 하면 좋을까요? 보통 평균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예. 각각 10분씩.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약하게 하면서 좋아지면 근데 저희 환자분들 가르쳐 드리면 처음에는 불안해서 조금씩 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시니까 스스로 막 엄청나게 하세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가장 간단한 운동인데요. 많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으나 간단하게 머리와 눈이 똑같이 손과 함께 협응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아니 저희 마인드 힐링 시간에 그 뇌 전문가가 나와서 우리 집중력이나 어떤 창의력 이런 거 증진시키는 훈련할 때도 요 비슷한 운동을 했었던 것 있어요.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운동은 다 기본으로 귀환의 전정기관이 네. 전정기관을 일단 자극을 줘서 전정기관과 소뇌가 자극받으면 얘가 또 반대쪽 시상과 반대쪽 큰 뇌, 또 앞쪽 전두엽.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브레인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은 전정기관이나 결과적으로 전체 그 브레인이 전체적으로 그 활성화가 활성화되는. 되는군요. 그래서 기본적이지만 되게 좋은 운동이다. 그럼 선생님 그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홈케어 운동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어지럼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좀 취해야 할 식단을 권장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어지러움 환자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그 식이요법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요즘 뭐 많잖아요. 뭐 간헐적 다이어트, 네. 케톤 다이어트, 뭐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탄고지라고 또 하고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식이요법은 과식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소식이 제일 좋은데 어지러운 분들은 굉장히 혈당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저혈당이 많습니다. 저혈당이 많으면 더 어지럽거든요. 그 시간이 오후 3시, 4시, 아니면 새벽 3시, 4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식하되 하루에 3끼가 아니라 5끼 정도 드시라고 하고 소식으로 자주 섭취하시라. 네. 그리고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좀 더 늘려라. 네. 그래서 그 케톤 식이요법처럼 지방을 조금 더 많이 드시되 가능하면 지방도 좋은 지방, 네.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드시고 물론 육고기도 드시되 비율은 생선이나 이런 해조류 네. 이런 쪽도 이런 걸 좀 더 많이 드시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카페인하고
이제 밀가루, 술, 담배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이제 몸에 들어오면 당분이 되고 밀가루도 당분이 되고 당분이 몸에 쌓이게 되면은 염증을 유발하고 그게 이제 지방으로 가고 그래서 살이 찌게 되고 브레인으로 올라가서는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을 억제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되면 그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서 당뇨병하고 상관없이 인슐린 저항증이 오는 순간에 우리 몸은 여기저기 염증이 생겨요. 가뜩이나 지금 전정신경 염이 있는 어지러움 환자가 또 염증이 다른 데 장에 있거나 다른 데 있으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탄수화물을 최소화 줄이되 밥은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좋아하잖아요. 콩도 드시고 보리도 드시고 귀리, 기장 많이 드시는데 곡식 속에 좋은 성분이 있어요. 비타민 B도 있고 파이버도 있고 하지만 안 좋은 성분은 역시 글루텐이라고 하는 네. 우리 몸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단백질이고 몸 자체가 그런 이질적인 단백질을 소화 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그런 건 아니나 특히 어지러운 분들한테는 그 과민하게 리액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그 보리라든지 이런 그 곡식은 제가 그래서 네. 선식이나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라. 건강할 때 드시고 당분간은 끊자. 콩도 좋은 점이 많으나 콩의 단점도 그 안에 있는 피틴산이라고 있어서 장 속에서 이제 장에서 기능을 떨어뜨리고 미네랄 흡수를 억제하고 또 여러 가지 알러지 유발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식을 제가 코칭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지럼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꼭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를 그래서 말씀해 어지러움의 주실까요? 근본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잘 안 되면 심리 전문가나 명상, 요가, 필라테스, 어떤 마인드풀니스 이런 인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굉장히 좀 캄다운하고 명상 쪽으로 가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잘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7시간을 푹 자는 게 하루를 전체를 다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잘 잠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면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뭐 낮에 햇볕을 많이 쬐고 세로토닌을 자꾸 몸에 갖게 한다든지 가볍게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세로토닌 가바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숙면을 하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하되 카페인이나 탄수화물, 술은 최소한으로 안 드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듣고 보니까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어지럼증에 가장 유익한 방법이군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빙빙 돌아가는 세상이 불편하셨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홈케어 운동과 좋은 식단, 영양 등을 유지 관리 잘 하셔서 어지럼증 없는 편안한 세상에서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